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ETF 필수 소비재에 대한 내용을 언급드리면서 이번에서 필수 소비재로 분류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좀 성장성이 기대되는 ETF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원래 말씀드린 지가 한 며칠이 됐는데 조금 늦어진 이유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 조사할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전문가 수준으로 조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 ETF인데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ETF로서 저도 많이 고민 중인 것이 펫산업 ETF입니다. 근데 펫산업 종목들을 다 분석하고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마 ETF를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티커는 PAWZ이고 또 운영하는 ETF. 고양이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동물의 발을 퍼스라고 하죠. 한번 개요를 한번 보자면 펀드의 게시일 자체가 오래되지 않은 신생 ETF입니다. 2018년에 나왔으니까요. 근데 보여준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를 보자면 꽤 매력적입니다. 배당금은 전혀 없는 수준이지만 운용 수수료는 0.5% 정도로 전체적인 패시브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테마 ETF를 감안한다면 적당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 크기나 거래량 자체가 매우 작습니다. 15,000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죠. 그래서 소개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 신생이기도 하고 펫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볼륨은 차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펫 산업 자체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묻어놔도 괜찮을 주식이라고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차피 볼륨이 크게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별 종목을 각자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만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빠른 성장을 보이기도 했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성을 보자면 반려동물 식품 제조나 용품이나 장난감 제조, 펫서플라이 상점이나 수의학 약품이나 수의학 진단품 그리고 수의학 서비스 제공업체 등 인터넷상의 반려동물 관련 소매업 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티어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펫 산업에 있어서는 매출의 50% 이상을 펫 산업에서 낼 경우 핵심 계층으로 분류를 했고 논코어 티어는 그러니까 비핵심 계층은 매출상은 50% 미만이지만 1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을 논코어 티어라고 봤습니다. 코어 티어가 85%를 차지하고 논코어 티어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티어 안에서 시가총액에 의해서 계속 분배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리밸런스 한다고 합니다. 여느 ETF랑 똑같죠. 펫산업이라서 어쨌든 아이에게 먹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 산업과 비슷하다고 보고 혹시 몰라서 ESG 등급도 한번 봤는데 A 등급이면 나름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차트를 아까 논코어랑 코어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이죠. 반려동물의 매출 전체 리베뉴 자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 코어 티어고 매출 자체가 비중 자체는 50% 미만이지만 매출액 자체가 1 빌리언 이상인 그런 기업들이 논코어 티어입니다. 펫 산업의 시장 규모랑 구성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볼 건데요.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나 국가별로 대략적인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이 시장의 성장 모멘텀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9년과 2000 후반 그때부터 가끔 보기 시작했는데 볼 때마다 느꼈던 거는 지금이 성장 모멘텀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물 경제가 선진국에서 고령화되고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속도가 더 빨리 늘어날 거. 반려동물도 계속해서 고령화될 거기 때문에 관련 헬스케어나 푸드에 대한 그 단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수요도 높아질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매출 자체로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신흥국은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받아들여도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반려동물 시장 1위고요. YOY 기준으로 5% 정도에 가까운 매년 5%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보인다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출 품목으로 보자면 데일리벳 자료에 의하면 사료나 간식에 이어서 병원이나 의료, 의약품 쪽이 생각보다
50% 가까이 차지하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이제 보통 적용이 되고 한다면 헬스케어 쪽이 더 산업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4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3,500만 가구가 아이를 기르고 있으니 애는 없어도 반려동물은 있다. 뭐 이런 카피가 참 와닿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 가정의 68%가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하니까 아마 고령화에 따라서 더욱더 반려동물 선호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펫 산업이 빨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고령화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도 고령화가 이슈네요. 일본은 반려견과 반려묘의 평균 수명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평균 수명이 이 정도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들도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라든지 뭐 이런 것인데요. 고령 반려동물을 위해서 이에 따라 프리미엄 사료는 뜨고 중저가 사료는 줄어들고, 이 프리미엄 사료 안에는 뭐 건기식이라고 하죠. 건강기능식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저가 사료는 줄어들고 보조식품 판매 같은 것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사실 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현재 수로는 반려동물이 전 세계 3위 정도이지만 1인당 반려동물 수는 따지자면 반려동물 국가 수준에서는 꼴찌입니다. 인구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성장 가능성이 어쨌든 무궁무진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이 실제 수치로 드러난 점이었는데요. 2017년에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1,800억 위안, 그러니까 약 한 29조 4천억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2천억 위안으로 약 32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3조 2천억의 시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인당 반려동물의 수도 대략 0.07마리 정도이고 반려견과 반려묘를 다 합쳐도 아마 8% 수준이고, 그러니까 2020년을 감안하더라도 아마 9%에서 10%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잠재력이 상당히 큰데 외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식품 시장에서 외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약 70%에 달하고 중국 기업 중에 시장 점유율이 큰 7개사를 다 합쳐도 6%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료 수입 액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앞으로 헬스케어 분야가 도입됨에 따라서 식품 시장뿐만이 아니라 진단 키트나 장비에 대한 수요도 10년 가까이는 성장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에서 봤던 결국의 가능성이 사람들이 내 아이처럼 키우려고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먹이는 것이나 쓰는 것이 점차 고급화될 것이고 수입산을 사주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아이 분유 코너에서 이왕이면은 결국에 부모의 지출을 줄여서라도 내가 좀 덜 쓰더라도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최근에 유튜브나 강영욱 님이나 방송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인사이트가 들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단가도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매출 성장세도 크고 매출도 가장 안정적으로 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흥국 중에 신흥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규모는, 절대적인 규모는 아직 작지만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펫푸드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명품이나 외국의 펫푸드를 사주려고 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SK증권 리포트에서 펫 관련 헬스케어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펫 보험자의 가입자 증가와 프리미엄 증가,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관련 수익의 지출 상승률이 되게 높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자면은 작은 수준이지만 10년 후에,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드 제품의 성장세도 프리미어 펫푸드 제품의 성장세가 6에서 7%면 준수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퍼즈 ETF가 가진 시장 성장성 또는 포텐셜 측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래는 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늘어나서 2편에서 해당 ETF의 상위 구성 종목 5개를 놓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2편에 대해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100명이 늘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